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브릿지 임장 두 번째, 오늘 걸어볼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입니다. 이문동은 한국외국어대학교랑 경희대학교가 있는 대학세권입니다. 강북 최고 교통요지인 청량리역이랑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로 회기랑 청량리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그곳만큼 복잡하지는 않은 게 특징입니다. 위에는 천장산이 있고 아래로는 중랑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이 한창입니다. 사업이 완성되면 13,000세대에서 15,000세대 정도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문동 대장아파트 자리를 다투는 두 단지를 중심으로 걸어보겠습니다. 걸으면서 입지는 물론이고 동네의 분위기랑 초등학교 교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실까요? 지하철문 열리자마자 공사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자입니다. 지금 역을 나오자마자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공사 현장으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동네를 다 보여드리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역 앞에 이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골목골목들이 있는데 이 골목이 전부 다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골목이에요. 여기는 앞에서 본 골목보다는 조금 넓은 길인데 이렇게 가면은 바로 또 이문 3구역 공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대로를 따라서 가볼게요. 확실히 대학가답게 이런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있고 요즘 핫한 마라탕집, 우육면집 이렇게 식당 그리고 편의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도로를 보면 지하도가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은 지상철이기 때문에 이 철길로 막혀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는 차들처럼 지하도를 이용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외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외대 앞에 횡단보도까지 걸어와 봤는데요. 밑에서 볼 때는 살짝 언덕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걸어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경사가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또 저희가 이 대로변을 따라서 그렇지 아까 본 골목길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단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덕길인가 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형이라면 제 생각에는 단지 내부도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서 있던 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건너지 않고 우회전해서 쭉 직진하면 이렇게 이문 아이파크 자이 단지가 나옵니다. 단지 앞으로 가서 제가 설명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여기가 바로 곧 분양을 앞둔 이문 3구역 재개발 단지 이문 아이파크 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시공을 맡았고요. 총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이 중에 1,400여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고 해요. 분양가는 평당 3,55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마 저희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정확한 공고문이 나왔지 않을까 싶어요. 84 기준으로 11억 원대 후반에서 12억 원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파크자이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쪽은 1, 2단지밖에 없어요. 3단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2단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어요. 여기가 이 근처에서는 제일 큰 마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아이파크자이 단지가 나뉘는 곳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막혀 있는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1단지와 2단지가 나눠진다고 해요. 지하철역에서 단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구 신설 계획도 거의 확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단지가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조합원분들이 전부 1단지를 선택하셨거든요. 84 물량은 하나도 없고요. 5구 타입만 390여 세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문동의 또 다른 대장 후보 아파트 레미안 라그란데입니다. 레미안 라그란데는 구평 분양가 10억 원대로 나왔지만 완판됐습니다. 이문 1구역을 재개발해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문 1구역과 3구역은 마주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요. 입지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안 건너고의 차이일 정도로 물론 그게 큰 차이점이 되긴 하겠죠. 세대수는 3구역이 더 많죠.
그런데 3구역은 최고층이 40층이고 총 18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반면에 1구역은 최고층은 27층, 총 39개 동으로 지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동간거리가 1구역이 3구역보다는 훨씬 좁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지어지고 났을 때 두 단지를 비교해보면은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1구역 공사 단지를 따라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1구역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바로 옆이 한국외대입니다. 여기는 뭐 주점 같은 것보다는 이렇게 분식집이나 좀 카페 위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주택가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대 앞 길을 따라서 이 안쪽 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길이 아까 본 데들보다는 조금 더 넓죠? 네, 이 마을버스 길을 따라 쭉 오다 보면 2001년식 이문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도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바로 앞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파크 자이가 3단지까지 있다고 했죠. 그 3단지가 당황스럽게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사장님이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 브릿지 워크잖아요. 걸어야죠. 지금 땅을 고르고 있는 저곳에 이제 3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같은 3구역인데 왜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냐? 이문 3구역은 전국 최초의 결합개발지입니다. 그 결합개발은 이렇게 구릉지랑 인근에 있는 역세권 구역을 한 번에 묶어서 사업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 구역이 산 밑에 있는 구릉지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가 천장산인데 저 안에 조선 경종의 무덤인 의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여기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구역들을 이제 역세권 구역이랑 묶어서 같이 개발을 하는 대신에 역세권 구역에다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문 아이파크자이 1, 2단지가 40층 고층 높이로 지어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1, 2단지랑 조금 다른 느낌의 숲세권 타운하우스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고층도 4층까지밖에 안 되고 세대수도 152가구밖에 안 돼요. 총 7개 동이 들어서는데 그 중에 한 동은 또 테라스 하우스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없어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 제일 신경 쓰는 게 사실 커뮤니티긴 한데 여기는 또 이곳만의 다른 매력이 있겠죠? 서울 안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살기 쉽지 않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처음보다는 사람들이 살수록 장점이 좀 더 드러나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를 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리고 그래서 타고 내려가고. 저희 이제 다시 3구역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볼 건데요. 1구역이든 3구역이든 이문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워서 거기로 배정된다고 해요. 여기가 3구역이 끝나는 곳인데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신이문역이 나옵니다. 아까 1단지가 전부 외대암 역세권이라고 했잖아요. 2단지 일부 동들은 외대암역보다는 신이문역으로 가는 게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계속해서 이문초등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1구역은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단지를 나누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1구역도 1, 2단지가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단지가 2단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거의 신이문역 가는 쪽까지 이 단지가 이어져요. 3구역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블럭 정도 걸어왔는데 이 사이 길을 들어가면 이제 이문초등학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로 쭉 걸어가 볼게요. 원래 이 길로 들어오면 학교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서 정문으로 가면 초등학생 걸음으로 좀 멀 것 같아요. 1단지에서부터 오면은 꽤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일로 들어왔으니까 이 길대로 쭉 신이문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길을 쭉 내려왔는데 여기 후문이 있기는 해요. 정문으로 가지 않아도 내려오면은 후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언덕이 생각보다 가파르거든요. 눈 오거나 비 올 때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문초등학교에서부터 걸어서 신이문역까지 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3구역 끝지점 골목으로 내려오면 저 언덕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신이문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 시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지하철을 타면 의정부 쪽으로밖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반대편을 이용하시려면 이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이 철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웬만하면 외대역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시 외대암역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상철 역세권 아파트라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궁금하시죠?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소음을 잘 들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철길 건너편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참고로 이쪽이 그 사업지에 포함되는 이문 4구역입니다. 지금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난 상태고요. 방금 소리가 얼마나 들어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1호선밖에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신의문역에서 외대암역까지 거리가 짧아가지고 이 열차가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소음이 많이 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파크자이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한 지하철까지 6집에서 9집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소음도 크지 않고 또 그 지하철역 출구 신설 계획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길 쪽 동이 로얄동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외대암역도 아까 본 신의문역이랑 마찬가지로 지하철 상행선이랑 하행선이 분리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신의문역보다는 외대암역이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보도육교를 통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그 철길 건널목이 있었어요.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건널목 있잖아요. 서울에 몇 개 안 남은 건널목이었는데 거기가 원래 되게 옛날부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폐쇄 얘기가 나오다가 올해 3월에서야 이제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건널목은 이제 없어지고 이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로 통하는 보도 육교를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하게 한 거죠. 저희 철길 건너편 건너온 김에 다른 뉴타운 사업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공사 현장이 지난 4월에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입니다.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저쪽 편을 보이는 게 2019년에 입주한 SK뷰입니다. 휘경 SK뷰. 그 앞으로 지하도가 나 있는데 여기가 아까 저희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로 차가 들어오면 여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호선 이용 쉽지 않은 거 다들 아시죠? 빌런은 부수적인 문제고 기본적으로 시간표대로 오는 열차가 없습니다. 기차나 화물열차랑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오는 열차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1호선은 모든 역에서 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차도 먼저 보내고 화물열차도 먼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연이 잦다고 합니다. 거기다 구로역, 금천구청역, 또 병점역 여기서 노선이 갈라지잖아요. 외곽에서 들어오는 열차들이 또 이 합류부에 모이면서 지연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청량리역까지 이동을 해서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을 타고 강남권까지 3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청량리역에서 열차를 환승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일단 1호선 역사를 벗어나서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이 모여있는 환승 플랫폼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청량리역에 사람이 몰리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우르르 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1호선 지연까지 되면 수인분당선 시간표 사악한 거 아시죠? 경의중앙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출근 시간 열차 놓치는 일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중랑천 옆에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8년에 완공될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강북에서 강남까지 이동 시간이 한 20분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동은 천장산 아래 달동네가 모여있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이 끝나면 소규모 신도시급의 강북 최대 단지가 될 걸로 보여요. 또 대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시설도 더 좋아지겠죠. 거기에다가 경희의료원, 또 삼육서울병원, 롯데백화점이나 코스트코 등 기존에 있던 생활시설도 이용할 수 있겠죠. 물론 불편한 대중교통과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확실한 단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철길 앞 노후 주택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참 궁금하네요. 오늘 브릿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꼼꼼한 임장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